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설명 한번 들어갑니다. 요즘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길래 데이하우는요 그냥 우리 방의 인사말이에요. 뭐 뜻 없어. 굳이 뜻을 풀이하자면 데이는 영어의 데이, 날, 데이, 투데이 할 때 데이, 하우는 좋을 호자. 그래가지고 데이하우 하면 매일매일 좋은 하루. 그 중에서 그 데이하우 할 때 그 대자 발음 대륙남 할 때 대. 그래서 대륙남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 방만의 인사말이에요.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야. 그냥 우리 인사말이야. 오케이?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오랜만에 설명드립니다. 오래된 팬들은 다 아는데 요즘 또 새로 유입되는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 그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제 또 해외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지금 이 얘기를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요즘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제일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움직이고 있는 건지, 뭐 티도 안 나게 그나마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일이 안 묻히고 있는데, 자, 요걸 살짝 정리를 해보면 진짜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이제 그거 민주국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언론이 장악됐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 교육이 장악됐다, 오케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장악됐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 한국에 간첩이 들어간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선거가, 투표가 무너지잖아요. 그땐 끝이에요. 못해. 그땐 못해요. 자, 일단 요걸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죠, 그죠? 몇몇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선관위가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시간이 또 점점 지나면서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 문제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선관위 발표가 바뀌었고, 처음 발표보다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다시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고, 그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91곳이라고 밝혀졌고, 이거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91곳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26곳에서는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처음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정말 정상인지, 이거는 단순한 행정착오 이런 문제로 넘길 수는 없어요.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에요.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은 그 순간만큼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실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덮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죠. 일단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숫자가 너무 커요. 처음에는 50곳이라 그랬다가 선관위 발표 기준 실제 부족 투표소가 91곳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선관위를 믿을 수도 없어요. 맞잖아요. 이 숫자마저도 이게 숨긴 거 아니야? 더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한 믿음 0%예요. 0%. 이 정도면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되죠. 더 심각한 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4,700명을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발표된 게 이거니까. 근데 그 발표한 사람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결국 다 투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투표소에 왔다가 오래 기다리다가 돌아간 사람은 없는지, 투표가 중단된 동안 현장이 어떻게 통제가 됐는지, 추가 투표용지가 언제 도착했는지, 그 사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거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 선거는 결과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데 있어가지고 이건 뭐 좌우 문제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정치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 그냥 우리 말 섞지 맙시다.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각자 살다가 각자 가는 걸로. 이건 지금 좌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건은 진짜 그냥 온 국민들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논란이 커진 이유 중에 한 개가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혹은 유독 그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국민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분들, 국힘 지지자분들, 좌우 어디 이거는 누구 하나 침묵해서 안 되는 문제예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냥 모른 척하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나중에 만약에 나중 선거에서 국힘이 더 유세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당이 더 우세했을 때, 근데 그때 막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정황이 포착이 됐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재투표하자 외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맞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 역전이 될 수도 있어.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이 투표 시스템, 선거 시스템 이거는 이번에 진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이후로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정말 해체 수준의 그거를 진짜 다 뒤집어 엎고 수리해 가지고 정비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진짜 이번 아니면 이런 기회가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투표를 외치고 있잖아요. 재투표를 한다고 치자. 그거 누가 관리할 건데? 지금 선관위한테 다시 맡겨요?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투표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왜 하필 그 지역이냐? 왜 야당 강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느냐? 이게 우연이냐? 투표율을 낮추려는 효과가 생긴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음모론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이건 본편이라 가지고 욕은 못 하겠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내가 막 욕하고 씹은 것들은 그건 다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부분이야. 그거는 그냥 회원 전용 영상에만 나오는 거고 지금 요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욕은 못 하겠는데 그건 정말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뭔 소리야 그게. 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뜻이죠. 권력에 굴복 안 해도 되고 눈치를 안 봐도 된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에게는 제일 낮은 자세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 앞에서도 우리 법 위야. 국민들 니들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그랬지 국민 눈치도 보지 말라 그랬나? 자 여러분들 이대로는 절대 못 가요.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고 이번 사건 이후 선관위는 단순히 비판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선거관리기관의 생명은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립성보다 더 앞서는 게 그게 바로 신뢰성이에요.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면 선거 결과가 맞아도 안 믿어요. 못 믿잖아. 개표가 정확해도 믿지 않고 누가 당선돼도 반대편은 의심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투표는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치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방송 3사나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쓱 지나가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선거, 특검, 사전투표, 폐지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필요성을 말하면서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움직여야 됩니다. 온 국민이 움직여야 돼요. 필요합니다. 지금 또 요게 있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질문은 또 선관위가 선관위를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느냐? 외부 인사를 넣었다고 해도 자료 접근권이 제한돼 있거나 조사 결과가 추상적으로 나오거나 책임자를 몇 명 문책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납득할 겁니까? 그냥 요번에도 그냥 총대 멜 애 그냥 몇 명 자르고 그냥 끝내 이거잖아. 절대 물러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이번에 진짜 선관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투표소별 자료, 내부 보고 문건, 투표용지 산정 기준, 비상대응 매뉴얼, 추가 송부 기록, 현장 민원 기록,
경찰 출동 여부, 선거인 명부 문제까지 전부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 고위 책임자, 지역선관위 책임자, 투표용지 산정 실무자, 현장 대응 책임자,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까지 이건 전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차피 그 방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는 그냥 사람이 방법을 안 만드는 거야. 그 지금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현 정부인데. 현 정부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법을 고치든가. 아니 여러분들 지금 현 정부에서 없앤 부서가 몇 갠데 야 선관위 못 없애겠어? 맞잖아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러려면 이제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거 수사 안 하고 이거 만약에 그냥 이거 이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야 그때는 진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외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뭐 외국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댓글들 반응 한번 볼까요? 해외에서 나온 기사들이 정말 야 아니 무슨 해외가 더 난리 났어. 한국 언론들 보면 진짜 스타벅스 여러분들 스타벅스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거는 투표 선거 문제야. 이건 진짜 국민들이 주권 문제야. 이걸 그렇게 가볍게 넘어간다고? 대만 방송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BBC에도 나왔고요. 근데 웃긴 거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 대만 방송사에서 왔어. 대만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그 올림픽 공원 거기 시위하는 재선거를 외치는 그 현장 가가지고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다 팻말 달고 있는 거 봤어요? 중국 아님 대만. 그거 봤어? 중국 X 대만 방송사 앞뒤로 기자가 그거 들고 이러고 이러고 보도하고 있어. 나 그거 보고 개웃겼는데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본은요 중국을 그 단어가 뭐지? 그럼 무슨 국이라고 하죠? 일본이 중국을 진짜 이 나라를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되게 이제 위험한 국가? 이제 그렇게 막 적대국 그 단어가 아니야. 적대국이 아니었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 중국은 되게 위험한 나라다. 일본에게 피해를 주고 일본에게 되게 위험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라고 지금 그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의 침투를 다방면으로 다 막고 있죠. 모든 방면으로. 유럽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 한국은 아직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혹은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중국의 댓글 반응들은 물론 중국 대륙 안에 있는 댓글은 없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유튜브 못하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벽 넘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의 밖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단 댓글들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태에 대해서. 뭐 그중에서는 대만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이쪽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죠. 이렇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런 중국인들이 단 그런 댓글들인데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한국 선거 이거를 중국어로 칩니다. 한국选举 한국 선거라고 치면 한국의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여기에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뉴스도 있고 뭐 BBC도 있고요. 여기저기 뭐 언론인들도 있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미국에 있는 중국 언론사도 있고 유럽에 있는 중국 언론사도 있고 미친 듯이 이게 다 지금 한국 그 선거 관련 기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댓글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댓글이 한 영상당 많게는 수천 개, 적게도 수백 개까지 달립니다. 한국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자, 일단 조회수가 제일 높은 한 영상의 댓글 분위기부터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좋아요가 제일 많은 그런 댓글들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이게 다 해외 반응들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중국어권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들이 혹은 이제 뭐 대만 사람이라든지 혹은 싱가포르인들 그걸 뭐라고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화인, 화른. 중국어권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어권 사람들이 단 댓글들이에요. 분위기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댓글이 거침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 댓글이 압도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표가 부족해서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미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건 과실이 아니다. 범죄다. 반드시 재선거해야 된다. 라는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이고, 이번에는 표가 없고 다음에는 선거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다. 이런 댓글까지도 달립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댓글이 또 어떤 댓글이냐. 한국이 홍콩처럼 되고 있다. 어제의 홍콩, 오늘의 한국, 내일의 대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야, 여러분들? 대만이 넘어가기 전에 한국 먼저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거야. 아이씨, 이게 뭐냐고.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을 이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야, 넘어간다고 쳐도 순서가 대만 먼저 아니야? 근데 지금 해외의 화인계에서는 야, 이거는 대만이 넘어가기 전에 한국이 먼저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아,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 언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 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방식의 예고편이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저도 아까 이 댓글들 보면서 되게 보면 볼수록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이런 댓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럴 수는 없지.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댓글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요런 댓글의 뉘앙스가 뭐냐면, 한국을 단순히 선거 관리가 부실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홍콩처럼 자유민주 체제가 내부 침투와 제도 조작으로 무너지는 과정에 들어간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대만 사람들이 단 건데, 대만에서는 이런 댓글이 많이 나와요. 한국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대만이 반드시 피해야 할 반면 교사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심적인 댓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중국 개입, 친중 세력, 내부 협력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개입론이죠. 많은 댓글이 중국 공산당, 줄여서 중공이라고 하거든요. 중공이 각국 선거에 침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맞아요. 난 이거를 그냥 단순한 댓글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약점들을 써버리면 돼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하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념과 주장을 펼친 애들이 그들도 그걸 자유라고 믿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터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교육을 주입을 시켜요. 그럼 걔네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걸 외치는 순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에게도 권리를 주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실제예요, 이건.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공의 침투가 심각하다.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선거도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댓글들이 압도적이에요. 대만이 왜 친중 대통령을 안 뽑아? 대만은 이미 그냥 까딱하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대만은 정말 그냥 벼랑 끝이에요. 그냥 까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만 국민들은, 물론 대만 안에서도 친중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친중 정부 자체가 그 대부분이 중국 돈 받아 먹는 애들이야. 그냥 걔네들도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친중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중국 돈이 안 들어온다, 친중 정부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대만 안에도 친중파가 있고 반중파가 있는데, 반중파가 압도적이에요. 왜? 친중파가 되는 순간 대만 중국으로 넘어간다니까. 대만 국민들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거. 자기들은 대만 사람이다, 날 중국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대만 언론들 다 팻말 못 봤어요? 중국 아님, 중국 X, 대만 언론사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이거 다 팻말 걸고 지금 취재하고 있잖아.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해서 제일 치를 떠는 게 대만이거든. 근데 그 지금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와. 그리고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친중 대통령, 베이징의 사람, 한국을 중국에 팔아넘긴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댓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정치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댓글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이건 댓글입니다. 댓글은 말 그대로 어떤 말이든 다 쓸 수 있는 게 댓글이잖아요. 그 댓글들 중에서 좋아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댓글들이 달린 그런 댓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해외 댓글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어권 화인들은 이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윤석열 재평가, 윤석열이 맞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윤석열에게 공정한 평가를 비쳤다. 윤석열은 이미 말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윤석열은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냐? 계엄이 옳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댓글에서는 윤석열을 예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요 정도의 프레임도 많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대만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단 건데 조심하라. 이건 제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댓글을 옮겨주는 거야. 이게 뭐 해외에 있는 댓글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만 내부 정치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은 대만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대만 내부의 정치 이야기인데 일단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국민당, 민중당,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친중 정치인, 중국인 투표권. 야, 대만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자, 그들이 보고 있는 이런 대만에 대한 교훈은 이런 거죠. 투표와 개표는 최대한 단순하고 원시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 전자투표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수동으로, 제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그것도 조작할 수 있거든. 그럼 누가 어떻게 조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조건 투표는 원시적으로. 그리고 자, 이런 댓글도 빠질 수 없죠. 이제 해외에서 이건 이제 한국에 대한 조롱이에요. 종이 아끼려고 그랬다고? 야, 한국이 종이값이 아까울 정도의 그런 나라였어? 이런 변명은 중국식 변명인데? 한국의 친중 대통령이 뽑히더니 중국에 배우는 게 많구나. 뭐 이런. 족같네. 한국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누가 이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투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의 심장을 건드린 거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해외에서도 관심 없어요. 하지만 아니 투표를 건드려? 투표가 종이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여기에 열받는 거야. 자, 그리고 요런 댓글에 또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재선거가 맞다. 요 댓글에도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요런 뉘앙스의 댓글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댓글들도 좋아요가 많이 달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롱이죠. 곧 남북한이 통일될 수도 있겠다.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조롱거립니다. 그리고 요런 댓글들에 또 좋아요가 많아요. 대만인들은 깨어나라. 한국을 보고 배워라. 자,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의 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요거는 요 뉴스의 댓글이에요. 이것도 한 언론사의 댓글인데 이것도 조회수가 꽤 높고 여기는 댓글이 약 1000개 정도 달렸는데요. 여기 댓글 반응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제가 이거 댓글 어떻게 보는 건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제가 말이잖아요. 유튜브에다가 한국选举, 한국 선거라고 검색하고 그 관련된 뉴스 영상들 켜가지고 이 밑에 보면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이런 댓글들 보면 이런 댓글들에서 이런 거 여기 한국어로 번역 있잖아. 이거 딱 번역하면 댓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돼서 나와요. 번역되면 여기 좋아요 제일 많은 게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침투 공작과 부적 선거였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좋아요가 제일 많아요. 이거 다 중국어권 사람들이야. 그 밑에 좋아요 105개 있는 거. 그러니 한국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윤석열 의원이 왜 애초에 경고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 의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아마 번역에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것도 중국 댓글이죠. 이것도 좋아요가 191개 달렸는데 이것도 한번 번역해볼까? 그들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도 표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했습니다. 위원 전원 격리 후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 범죄 행위가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범죄이며 국가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교체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좋아요가 또 이렇게 200개. 이 친중국 공산당 성향의 어둠의 세력은 이건 뭐야? 추국과 접촉할 때마다 불운을 가져온다. 한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마주칠 때마다 불행을 겪기 시작한다. 여기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된다고? 한국이 홍콩처럼 되어가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홍콩
홍콩 시위대들을 그 국민들을 홍콩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그 국민들을 때려잡을 때 다 얼굴 가리고 때려잡았거든요. 그게 다 중국 대륙에서 파견된 중국 경찰들이었어요. 한국 경찰들도 복면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한국도 홍콩 되려고 하나? 야 이건 뭐 진짜 외국인들도 다 아는 문제고 우리가 요즘 제일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왜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요 200만中国人可以投票才是问题. 이 무슨 말이야? 지금 진짜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이 100만 명이나 되는다는 점이다. 이 댓글. 집권당은 공산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병력 중에는 중국 공산당 소속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다. 좋아요 191개.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국가들에 침투해왔다. 중국인 10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다. 이것이 대만의 미래다. 대만 사람이겠죠 이거?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댓글들 다 보고 싶으면 가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해외 반응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BBC 뉴스 댓글 한번 볼까요? BBC 중국어 채널에서도 이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조회수도 꽤 높고요. 댓글들 한번 보면 종이 투표용지조차 부족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게 1위 댓글이고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기본적인 오류입니다. 다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다시 선거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사전 투표와 그 후에 진행되는 소위 중앙 집중식 전자투표 집계가 부정행위와 표 조작에 연루되지 않을 거라고도 아직도 믿으시겠어요? 서울 버전의 종리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종리 사건이 뭐지? 나 이거 모르는데. 선거 결과가 뒤집힐 만큼의 표였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투표하고 싶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거의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너무 팩트죠, 그죠? 뭐 조롱 댓글. 한국이 종이값을 아끼는 나라였구나. 고도로 발전한 국가에서 이런 이유를 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죠? 유권자가 100명이면 100장 준비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라는 댓글도 있고요. 투표할지 말지는 국민의 자유이지 정부가 미리 계산해서 표를 줄일 문제가 아니다. 맞죠? 방금 여기 대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네. 서울판의 중리 사건이다.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중리 사건 뭔지 모른대라고 했잖아. 여기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네. 중리 사건은 대만 정치사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민중 항의가 결합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 대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었나? 한국이 지금 겪는 일은 대만이 권위주의 시절에 이미 겪었던 부정선거의 냄새와 비슷하다. 근데 지금 이거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문제야. 재선거 그건 누가 할 건데? 선관위 못 믿잖아요. 아니 뭐 선관위는 시스템 관리만 그것도 이상하네. 진짜 대한민국의 여기저기 랜덤적으로 사람들 다 투입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관을 투입해가지고 같이 실세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그리고 요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 힘내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라. 한국 국민은 스스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들이 항의 의식은 대단하다. 좀 울컥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국민이 움직여야 돼.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어. 여기도 뭐 이런 댓글이 압도적이야. 진짜 그냥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야. 이재명은 중공이 부추겨 올린 사람이다. 원래부터 침투와 부정선거가 수단이었다. 이재명은 공산당 사람이다. 이재명은 다음 시진핑이다. 이재명은 한국판 5.3개다. 5.3개 5.3개는 중국 옛날 역사에 탐관 오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상구이라고 있어. 그 사람도 이제 아무튼 5.3개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은 한국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댓글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어. 이 자체도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과연 진짜 정부는 이런 시선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지,